한 달이면 3억, 5억 이렇게 찍는 거 가끔 보이거든요. 대체 얼마를 보고 계시는 건가요? 자, 반갑습니다. 셀러A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1부에 이어서 과일 위탁 판매를 잘 하고 계시는 조주현님을 한번 모시고 과일 위탁 판매에 관련돼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인터넷으로 농수산물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 조주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1부에서부터 이어지는 얘기니까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1부 한 번 더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러면 2부 한번 이어져 가는데 1부에서 이어지는 내용 중에 저는 솔직히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과일 위탁 판매 좋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초보가 하기에는 좀 어려워라고 말을 한 부분이 뭐였냐면요, 공산품은 선풍기가 언제 사용해야 될지 아니면 난로가 언제 사용해야 될지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먹을 때는 뭐 사과 많이 먹고 수박 먹고 딸기 많이 먹지만 정확하게 얘가 철이 언제인지는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초보일 때 어떤 제철 과일이 있는지 이런 거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제가 1부 때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데이터랩이나 셀링한이나 이런 키워드 분석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식품, 농산물 치면 과일 이런 식으로 뜨는데 거기서 카테고리별로 딱 쪄요. 그걸 클릭하기만 하시면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그래프가 나와요. 예를 들면 참외 같은 경우는 봄에서 여름에 나오니까 겨울에는 당연히 거의 검색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심히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것 잘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잘 판매하시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잘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소싱을 먼저 그냥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외가 지금 5월부터 6월, 7월까지 나오는데 지금 하면 늦었긴 했지만 나는 1, 2년 뒤에까지 바라보겠어 하면 지금 참외를 그냥 소싱을 합니다. 그리고 참외 소싱할 때 대표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제가 만들면 사실 거의 끝날 때쯤에 만들어질 것 같은데 내년에 딱 3월 되자마자 바로 판매를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 놓고 싶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운이 좋다고 가끔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의 끝물쯤에 다 판매하시는 분들이 내려지는데 내 상품만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잘 판매하시는 분들은 금방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하루에 막 1000박스, 3000박스씩 파는데 금방 끝나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 품절 걸리니까 내 것만 노출되니까 갑자기 하루에 뭐 한두 건밖에 안 들어오는 게 막 50건, 100건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좋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 말씀을 듣고 시작을 했어요.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괜찮아진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1년 지나면 초보가 좀 벗어난다면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미 만들어진 상세 페이지가 있고 이제 거래처 대표님들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되기 때문에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들은 내가 계속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뭐 행사 같은 걸 좀 참여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대표님들과 소통하라는 이유 중 하나가 결국에는 1000원, 2000원 깎아서 판매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예를 들어 대표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어떤지. 요즘 참여가 많이 남는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행사나 여러 가지 좀 가격을 낮춰서 판매를 하고 싶다. 그때까지 일주일 정도는 가격을 좀 인하해서 좀 해달라 라고 소통을 해야죠. 그 다음에 오케이가 되면 광고라든지 이런 거를 확 돌리는 거죠. 가격을 내린 다음에. 그러면 판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매출을 조금씩 늘리는 게 좋고, 처음 하시는 초보분들은 사실 이 대표님과 소통하기조차 더 힘들고 그쵸. 이 1000원, 2000원 깎는 것도 사실 좀 무서워해요. 어쩔 수 없어. 저도 그랬고. 맞아요. 근데 왜냐면 좀 이분도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줄까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 근데 저도 성장해야 되고 대표님도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을 하다 보면 먼저 요청을 하실 때도 있어요. 많이 팔고 싶은데 요즘 잘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가격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친해지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한 2,000원 깎아줄 테니까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먼저 제안을 하면 좋죠 하면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판매가 되면 엄청 좋은 거죠. 요즘에 보면 너무 정가제 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이커머스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가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맞아요. 예. 내가 여기서 조금 깎아달라고 하면 저분이 손해보시는 거잖아요. 손해보면 어떡하죠? 약간 이런 거부터 벌써 생각을 하시기 시작하셔가지고 아마도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거지만 어쨌든 트라이를 해보셔야지 그분들도 제안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뭐 1000원 깎는 거 500원이라도 깎아 받으면 저희한테 좋은 거니까. 그쵸. 그럼 지금 이커머스로 과일 위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디 많이 판매하고 계세요? 저는 쿠팡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스도 요즘 한창 올라오는 시기고 오레이즈도 마찬가지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하는 편이에요. 쿠팡 같은 경우는 사실 많아도 2,000개, 3,000개인데 스마트 스토어 막 20만 개 막 이럴 때 있거든요. 네. 이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스마트 스토어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스마트에 몰빵을 하는 것보다는 좀 여러 가지 만들어서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아까 전에 오레이즈랑 토스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앞에 말씀하셨던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랑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쵸. 여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오레이즈는 무조건 최저가 느낌이기 때문에 마진을 거의 안 보는 편이에요. 저는 오레이즈는 타임 특가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 같은 걸 좀 많이 해야지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타임 특가가 얼마로 떨어지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쿠폰을 얼마를 뿌려야 되는지 이런 걸 다 계산해가지고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초보가 하기에도 좀 괜찮을까요? 오레이즈나 토스도? 난 초보가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아, 난이도가 있다. 네, 왜냐면 쿠폰가가 마음대로 막 적용되고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산이 됐을 때 내가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건가 아닌가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툴이라든지 그런 엑셀 파일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숫자만 넣으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셨다가 들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과일 위탁 하시면서 좀 겪었던 재미난 일이나 좀 에피소드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사실 재밌는 건 많이 없었던 것 같긴 하지만 생각보다 소싱할 때 재밌어요. 그러니까 소싱 갈 때 저는 항상 대표님들을 만나러 다녔었는데 대표님들 만나러 다니면서 대표님들이 무서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면 엄청 좋아하시고 왜냐면 사실 지방에 계시거나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서울에서 왔다고 하거나 경기도에서 왔다고 하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전화로 나는 농산물 위탁 판매를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좀 의심하셨다가 직접 가서 만나보면 얘가 좀 약간 이런 느낌이 되고, 그러면서 저는 그 근처 이제 맛집을 좀 탐방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포항 가면 대게라든지 홍게 같은 거 좀 먹어보고, 아니면 통영 쪽 가면 뭐 가리비나 이런 것도 먹어보고, 여수 같은 데 가면 뭐 갓김치 같은 것도 먹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 형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아이 형이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네, 저 99%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처음 힘들었던 거는 전화를 하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면 거래처 대표님 전화번호를 얻었어요. 인터넷 찾아서. 그러면 지금은 바로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할 때는 저는 010 뭐뭐뭐에 뭐뭐뭐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통화 버튼을 눌러야 되나 이거를 한 1시간에서 2시간 고민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처음에 갈 때도 문 앞에서 좀 서성이면서 들어가도 되는 건지 약간 이런 것도 좀 많이 했었는데 막상 전화를 하면 2시간 동안 제가 고민해서 전화를 했는데 진짜 한 5분 만에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러면 한번 와서 한번 해보시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생각보다 지금은 사실 막 워낙 많은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절을 많이 당하실 수 있는데 그때만 해도 10군데 전화하면 한 8군데는 한번 해보라고 하거나 관심 있거나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여도 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막상 하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말을 하는 게 생각보다 재밌다 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농장을 찾아갈 때 좀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거절을 덜 당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있을까요? 사실 전화를 해서 한번 와 이러면 99%는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분 입장에서도 직접 왔다는 거에 감동을 먹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30명한테 전화가 오면 한두 명밖에 안 온대요. 다 전화로만 하려고 하니까. 왔다는 것 자체가 플러스고 저는 거기에서 이제 뭐 바카스라든지 기타 500 같은 거 좀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하죠. 왔다는 것 자체로 이미 플러스 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돈 되냐? 과일 위탁 판매해서 내가 진짜 먹고 살 수 있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때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려야 되니까 먹고 살면 한데 과일이라는 게 항상 일정하지 않거든요. 가격이 변동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느 날은 막 엄청 떨어져고 엄청 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돈 많이 벌고 좋다 한데 이번에 사과값만 해도 금값이라고 하잖아요.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때는 판매가 안 돼요. 아예 마진을 막 아예 없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대박이 나거나 하면 돈을 엄청 많이 벌긴 하죠. 근데 뭐 로또처럼 이것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는 조금 힘들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농부들은 하나의 품종만 가지고 그거를 파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봄, 여름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파는 경우가 많은데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사실 사시사철 물건을 팔기 때문에 어쨌든 농부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올해 정말로 똥값이 됐어. 그러면은 그거 아예 팔지도 않고 그냥 밭대기로 묻어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리스크 없이 갈 수 있는 아이템 중에 과일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거기다가 뭐 아무리 뭐 이거는 사실 태문의 알리가 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반면에 또 진짜 로또처럼 한 방에 빵 쳐가지고 나갈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 위탁 판매를 하면서 저는 제가 하기 전에 이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분을 보고 좀 느꼈지만 그분은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살짝 봤는데 아니 뭐 일주일에 막 예를 들면 참외면 그거 하나로 뭐 5천만 원, 한 달이면 3억, 5억 이렇게 찍는 거 가끔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대체 얼마를 벌고 계시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진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다. 이런 사업 아이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꾸준히 할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많이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과일 위탁 판매, 청과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뭐 아직까지는 과일은 직접 가서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에는 인터넷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로켓 배송이라든지 이런 로켓 프레시 같이 당일 배송하는 시스템이 거의 식품은 당일 배송이에요. 오늘 출고가 되면 무조건 다음날 도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가서 사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농가에 다들 관심이 많이 없으신데 이미 저장 창고라든지 기계로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만 해도 뭐 사과 같은 경우에는 제철 과일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연중 과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저장고라든지 이런 게 워낙 요즘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장해놨다가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판매라든지 인터넷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먼 길 오셔가지고 과일 위탁 판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셀러 A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좀 끝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이 좀 있으신가요? 사실 농수산물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일 말고도 수산물이라든지 채소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일단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좋은 점은 초기 비용이 많이 안 든다. 왜냐하면 내가 과일을 사가지고 파는 것도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과가 금값이 되면 나 그냥 안 팔면 그냥 무예요. 그렇죠. 이럴 게 없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있으시면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죠. 네, 오늘 같은 이야기가 더 듣고 싶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셀링 관련된 얘기 많이 해드릴 테니까 많이 구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